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문제를 계속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여기 보면 정적분들이 간단하게 아래 끝과 위 끝이 모두 다 상수기 때문에 이거는 정적분의 결과가 상수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뭐 A, B로 간단하게 놓고 치환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fx의 그래프가 주어진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16번의 그림을 여기 간단하게 한번 같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보니까 자, 불연속 그래프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0에서 불연속이네요. 자, 0에서 fx가 이렇게 일단 먼저 불연속이고, 그 다음 또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또 1에서 불연속이고요. 그 다음 2에서도 불연속이 되겠네요. 지금 불연속점이 지금 이렇게 3개 존재하는 이런 함수 fx가 있다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기억부터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죠. 자, 기억 보니까 함수 fx-1은 자, 그러면 얘들아 fx-1이라는 그래프는 y는 fx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니? 바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죠. 오른쪽으로 이 그래프를 한 칸 이동시켰을 때 이 그래프는 0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다. 그러면 자, 이게 이동되기 전에는 누구에서 살펴봤었어야 돼요? 자, 평행 이동시킨 상태에서 0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봤으니까 평행 이동 전에서는 바로 -1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1에서 이 그래프가 정확히 연속이에요.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도 0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기억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자, fx 곱하기 f-x래. 자, fx 곱하기 f-x는요. 지금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1에서 연속이려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좌우 극한까지 같고, 이 좌우 극한과 함수값까지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함수값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f1 곱하기 f-1을 알아보죠. 자, f1의 값은 얼마냐면 0이고요. f-1의 값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f1 곱하기 f-1의 값은 0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값 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자, 1에서의 좌극한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에서의 좌극한은요. 자, 그냥 기호로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x에서는 -x로 가는 우극한, -1로 가는 우극한과 똑같겠죠.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뭐 대칭 이동시켜서 만들어 본다면, 1로 가는 좌극한은 이 f-x라는 함수에서 -1로 가는 우극한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자, 1로 가는 좌극한 얼마냐면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1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뭐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도 0이 돼요. 일단 좌극한도 0이에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우극한도 여기다 살펴보면, 자, 1로 가는 우극한과, 그러면 요 함수에서 1로 가는 우극한이라면 이 -x에서는 바로 -1로 가는 좌극한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로 가는 우극한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1이고요. 그 다음 -1로 가는 좌극한은 얼마가 나오냐면 1이다. 그러면 얘네들의 곱의 결과가 -1이네요.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습니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연속하지 않는다, 불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니은 보니까, 자, fx 곱하기 f-x는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니은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봅니다. 자, 디귿 보면요, f합성함수 fx는 3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x는 3에서 진짜 불연속이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함수값부터, 자, ff3을 보니까 f3의 값은 얼마다? f3의 값은 여기 정확히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x가 3일 때 y 값은 1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f1의 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f1의 값이니까 얼마다?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먼저 함수값은 0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3으로 가는 좌극한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죠. 자, 3으로 가는 좌극한은 3의 왼쪽에서 3에 가까워지면, 자, 이 y값 fx가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f가 이 함수가 3으로 가는 좌극하는 y값이 1에 가까워지긴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f1로 가는 좌극한을 찾는 것과 같은 거죠. 이 함수값 자체가 x의 역할을 하는데 이 함수값 자체가 어떻다?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 결국 f1로 가는 좌극한이다. 1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얘들아 이거 얼마가 되니?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함수값이랑 좌극한은 똑같은데 우리가 우극한도 한번 구해보면요. 3으로 가는 우극한도 구해보니까 자 3으로 가는 우극한이다. 얼마죠? 자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y값이 1보다 위쪽에서 1에 가까워지죠. y값이 1에 가까워지긴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 즉 얘는 f1로 가는 우극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f1로 가는 우극한이다. 1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결과가 얼마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도 니은과 똑같이 자 함수값이랑 좌극한은 똑같은데 얘가 우극한이랑 달라요. 즉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합성함수는 3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디귿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옳은 건 바로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17번 문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2차 정사각행렬 ABC에 대해서 자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보죠. 자 A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과 같고요. A제곱 B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A가 AC와 같더라 라고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헷갈리지 마세요. 행렬에서 자,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보기 기억부터 옳은지 틀린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을 보니까 B제곱 A가 AC제곱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B제곱 A라는 건 자, B 곱하기 A인데요. 자 여기 두 번째 조건을 보면 B 곱하기 A는 누구와 같다? A 곱하기 C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결과가 누구랑 같다? A 곱하기 C와 같다 라고 우리가 바꿔줄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단 여기 B 곱하기 A를 A 곱하기 C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B 곱하기 A가 또 있네요. 자, B 곱하기 A는 A 곱하기 C로 바뀌기 때문에 이 녀석을 A 곱하기 C로 바꿔주면 A 곱하기 C다. 거기에 C 하나 더 곱해지니까 결과가 뭐가 된다? A 곱하기 C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B제곱 A를 계속 변형을 시켜봤더니 그 결과가 AC제곱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의 결과는 맞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또 니은 내용 볼게요. 자, 니은도 보시면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제곱 B와 A제곱 C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A제곱 B와 지금 A제곱 C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거 첫 번째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B의 제곱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AB 곱하기 AB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이 AB 곱하기 AB인데 자, 요걸 어떻게 이용해 볼 거냐면요. 자, 양변의 뒤쪽에 B의 역행렬을 한번 곱해 볼게요. 이 녀석이 양변의 뒤쪽에 B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A제곱 B제곱 곱하기 B의 역행렬은 AB, AB의 B의 역행렬이다. 그러면 이 결과들이 뭐가 돼요? 단위행렬이 되겠죠. 이 결과들이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좌변에 남는 건 누가 남냐면 A제곱 B가 남고요. 우변에 남는 건 AB, A가 남죠. AB, A가 이렇게 남게 될 텐데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얘들아 아까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따르면 B 곱하기 A는 누구로 바뀐다고요? B 곱하기 A는 A 곱하기 C로 바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A 곱하기 C로 바꿔주면 A의 A 곱하기 C다. 즉, 요 결과는 A제곱 C가 되더라.
a제곱 b가 누구랑 같다? a제곱 c와 결과가 같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니은의 결과도 어때? 맞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니은도 맞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도 보시면 AC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볼게요. AC의 역행렬이 존재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A 곱하기 C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역행렬과 C의 역행렬도 존재해요. 왜냐면 자, AC의 역행렬을 뭐 임의로 자, 이걸 X라는 행렬이라고 둔다면, 자, AC의 X라는 행렬 곱해서 결과가 단위 행렬이죠. 행렬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A의 CX의 곱이 단위 행렬이다. A 행렬과 어떤 녀석의 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얘가 바로 A의 역행렬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역행렬과 AC 행렬 곱했을 때 결과도 단위 행렬이 되니까 이것도 결합 법칙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XA 행렬 곱하기 C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다. 즉 XA 행렬과 C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이 행렬이 바로 C의 역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의 역행렬도 존재하고 C의 역행렬도 존재해요. 다시 한번 A 곱하기 C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누구와 누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A의 역행렬과 C의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로 또 넘어가 보죠. 자, A 곱하기 C의 역행렬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A의 역행렬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또 누구도 역행렬이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B의 역행렬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AC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누구의 역행렬도 존재한다.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결국 A, B, C의 역행렬이 모두 다 존재하게 됩니다. A, C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의 역행렬, C의 역행렬, B의 역행렬이 모두 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아까 니은에서 살펴본 게 있어요. 자, 니은에서 뭘 살펴봤냐면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바로 뭐다? A제곱 B와 누가 같다? A제곱 C와 결과가 같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양변에 A의 역행렬 한 번씩 곱해주면 바로 AB는 AC와 같고요. 한 번 더 양변의 앞쪽에 A의 역행렬 곱해주면 바로 B와 C가 같은 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AC의 역행렬이 존재함으로 해서 모든 녀석들의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이 관계식을 이용해 보니까 이제 B 행렬과 C 행렬은 같은 행렬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은 건 바로 뭐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옳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8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주어졌네요. 다음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걸 알아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이거부터 알아볼게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바로 뭘 의미해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F'A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마 이 문제를 잘 풀어봤던 친구들은 아마 좀 약간 좀 의아해할 텐데, 얘네들을 모두 다 F'A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의미상으로 판단했을 때 정확히 F'A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먼저 기억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제곱분의 fa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fa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분명히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위치에 같은 값이 정해져 있고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f'a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건데, 얘는 하나의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F'A로 나타내서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얘가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얘들아 H가 아닌 뭐예요? H제곱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H제곱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 자, Y는 H제곱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자, h가 0에 가까워질수록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지긴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다 위쪽에서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h제곱이라는 함수는 h가 0에 가까워질수록 h제곱은 정확히 얘기하면 0으로 가는 우극한만 존재하죠. 0의 위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들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x는 a에서의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죠. 자,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우미분계수가 f'a다라는 걸 정확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우리가 f'a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녀석의 완벽하게 정확한 의미는 바로 우미분계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다면 x는 a에서 어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뭐 또는 우미분계수만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우미분계수만 존재한다고 해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f'a가 존재한다는 거 좌우 미분계수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우미분계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엄밀히 따져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또 보죠. 자,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지금 h 세제곱분의 fa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fa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h가 0으로 갈 때 요게 h세제곱 정확히 일치하는데 우리가 y는 h세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해 준다면 자, 이 함수는 h가 0에 가까워질 때 어때요? 0의 아래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0의 위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h세제곱 자체도 0으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바로 f'a, 즉 좌우 미분계수를 모두 다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니은 보면은 우리가 정확히 얘가 f'a다. 정확한 f'a다. 즉 x는 a에서 정확히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들아 이거 기억은 f'a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우미분계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미분계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디귿도 보죠. 자, 디귿도 보시면 자,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지금 2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이것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기로 f'a로 나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2분의 1 앞으로 꺼내주고 h가 0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식을 정리했으면 되냐면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를 쓰면 fa를 한 번씩 더하고 뺐기 때문에 fa를 한 번 더했고 뺐기 때문에 식 자체가 변함이 없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h니까 여기 마이너스만 갖고 오면 이거 f'a고 f'a니까 ef'a니까 f'a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좀 특별한 반례가 존재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fx가 절대값 x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y는 절대값 x는 우리가 어떤 함수라는 거 알고 있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이 녀석은 0에서 뾰족해요. 즉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요. 그러면 얘들아 0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뭐가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가능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미분계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fx가 x고요. 이게 바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0이다. 즉 a는 0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분의 1에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바로 어떻게? h분의 fh니까 누구예요? 절대값 h죠. 그쵸?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저렇게 써주면 되고 a에다가 0 대입시키면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자, h분의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h분의 자, 절대값 h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얼마가 되냐면 두 개 똑같은 걸 뺐기 때문에 결과는 0이에요. 이 결과는 0이 되지만 어때요? 자, 여기 0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미분이 가능하진 않죠.
이 등식 자체가 존재하긴 해요. 자, 이 식 자체가 이렇게 결과가 얼마인지 나오긴 해요. 극한값 존재하지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능한 건 뭐만? 니은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좀 여러분들 기억과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우미분계수만을 나타내는 녀석과 이렇게 좀 특수하게 극한값은 존재하나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만 가지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또 19번 문제도 살펴볼게요. 자, 19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구간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x 플러스 b더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때 구간이 0부터 1까지래요. 문제 맨 앞에도 주어져 있죠. 그러면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건 모든 함수 값이 얼마 이상? 바로 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0부터 1까지 구간의 전체 넓이가 바로 뭐다? 확률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 등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전체 구간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죠. 자, 전체 구간의 면적, 구간 자체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이 정적분의 결과가 바로 전체 구간의 면적이다, 넓이다,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확률이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부정적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의 ax제곱 그 다음 더하기 얼마? bx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게 1 대입시킨 거에서 0 대입시킨 걸 빼준 게 바로 전체 면적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1 a 플러스 b다. 이게 얼마? 1이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기억 어때요? 기억의 설명 정확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억 옳은 표현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평균이 m이라면 x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라면 자, x의 왼쪽의 확률과 자, 니은 보는 거예요. 지금 평균이 m일 때 x의 평균의 왼쪽의 확률과 평균의 오른쪽의 확률이 일치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직선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면 기울기가 0, 즉 a값이 0인 직선이라면 정확히 평균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랑 오른쪽의 넓이가 일치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평균이 어디쯤 나오는데 얘들아 이 평균에 대해서 이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바로 디귿 풀어보면 왜 그런지가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어차피 니은 디귿 여러분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디귿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가 왜 같지 않은지 디귿을 통해서 한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디귿 보면 평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평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평균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이걸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자, b가 누구냐면요 1-2분의 1 a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값을 우리가 여기 b에다가 대입시켜주면 이 fx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ax의 플러스 1-2분의 1 a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a로 묶어주면 x-2분의 1에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냐면 2분의 1,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구간 0부터 1까지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2분의 1,1을 지난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자, 그러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최소한 요 녀석보다는 기울기가 더 어때야 돼? 커져야 되겠죠. 모든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요 녀석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함수의 모든 함수값이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커지면 함수값이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요때 기울기 얼마가 되냐면 0,0과 2,1을 지난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2가 되고요. 그 다음
2,1과 1,0을 지난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A값의 범위는, 기울기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겠네요. 자, 기울기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평균은 이렇게 구했었어요. 바로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누굴 곱해서? 확률 변수 x를 곱해서 우리가 다 정적분의 결과를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평균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었는데, 자, 이걸 구해봤더니, 자, 3분의 1의 ax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의 bx다, 제곱이다. 여기에 1 대입시킨 거에서 0 대입시킨 게 바로 평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평균값 정리해보니까 평균은 3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인데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야. b가 1-2분의 a니까 여기 b에다가 1-2분의 a 값을 대입시켜 준다면 3분의 1 a에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a다. 결과가 그래서 얘들아 평균이 얼마냐면 1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A값의 범위,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A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평균의 범위를 만들어 준다면 평균의 범위는 일단 12로 나눠주고, 자, 12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2분의 1만 더해주면 되겠죠. 2분의 1까지만 더해주니까, 자,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6분의 3 더해주면요 6분의 2, 즉 3분의 1부터 계산 틀리진 않았네요. 자, 12분의 a 플러스 1이, 자, 누구 이하다? 2분의 1이죠. 이게 6분의 1에다가 6분의 3 더하니까 6분의 4, 즉 3분의 2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평균의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항상 얘들아 이게 평균 자체가 여러분들 일정치 않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의 넓이가 확실히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면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20번 문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면 f의 도함수가 나와 있어요.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고, 자, fx의 극대값이 k일 때 지금 y는 k라는 직선과 fx로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간단한 정적분의 문제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f의 도함수가 3차 함수야. 도함수가 3차 함수라는 건 원래 함수는 4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다. y는 f'x가 이런 식이다. 바로 마이너스 1과 0과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봤더니, 자, 마이너스 1에서 극소, 0에서 극대, 1에서 극소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0에서 극대값 갖는다는 거 기억해 두고, 자, 이 fx의 부정적분 만들어 준다면, 자, 여기는 f'x의 부정적분인 fx는 바로 얼마? x 4제곱 마이너스 얼마? 자, 2x제곱 플러스 c다. 적분상수 c다 라고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근데 0일 때 분명히 문제에서 극대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했냐면 k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x가 0일 때 y값이 k가 나와야 되니까 c의 값은 k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c의 값은 k예요. 일단 이렇게 놓고 봤더니, 자, 이 함수가 4차, 2차 상수로 구성되어 있네요. 다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즉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될 거고, 자, fx가 우함수, 즉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에서 극소, 1에서 극소. 자,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정확히 좌우 대칭인 이런 함수가 나오고요. 특히 0일 때 y값이 얼마다? k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좌우 대칭인데,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k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의 넓이 구하려면요, 자, 여기 오른쪽 구간의 넓이 구해서 몇 배? 2배 해주면 이 문제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먼저 y는 k를 만족하는 x값이 얼마인지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x가 k가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인지 만들어 본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자, 0 또는 풀마 루트 2가 나오겠네요. x제곱으로 묶어주면 0 또는 풀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여기서 0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 자, 여기서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x값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x값 0부터 루트 2까지 바로 이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 직선에서 곡선 빼서 우리가 넓이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루트 2까지. 자, 곡선에서 이 직선에서 곡선을 빼주면 바로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 더하기 2x제곱 dx가 되겠네요. 오른쪽 구간의 넓이 구해서 몇 배 하자? 2배 하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배 얼마? 이거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5분의 1의 x5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x3제곱이니까 여기에 루트 2 대입시킨 거에서 0 대입시킨 것만 빼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2만 대입시켜주면 될 테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2배 마이너스 5분의 얼마? 4루트 2에 그 다음 플러스 자 3분의 얼마가 돼요? 바로 4루트 2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답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거 찾아볼 수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 또 21번 문제 또 살펴볼게요. 자, 21번은 문제만 조금 길고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정보를 x를 0 또는 1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송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를 전송해서 수신 신호를 얻는 경로를 나타낸 거래요. 자, 지금 거기 21번에 경로를 보니까 자, 어떤 정보 x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x가 송신이 이렇게 된대. 0으로 되는 경우랑 1이 되는 경우. 근데 송신을 0으로 받았을 때 수신을 이게 받은 거죠. 받은 신호를 내보낼 때 0을 0으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0을 1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자, 1을 1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1을 0으로 내보낼 수도 있대요. 자, 이렇게 송신받은 걸 다른 신호로 내보낼 수도 있고 같은 신호로 내보낼 수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와 같이 송신 신호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수신 신호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각각의 확률이 이렇대요. 일단 정보 x가 0과 1의 신호로 바뀔 확률이 각각 0.4, 0.6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송신 신호 0이 자 0이 0으로 전송될 확률 0.95 0이 근데 1로 잘못 송신될 확률이 0.05 그 다음 두 번째 송신 신호 1이 자 송신 신호 0으로 잘못 전송될 확률이 0.05 마찬가지로 제대로 전송될 확률이 0.95다. 이렇게 얘들아 확률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정보 X를 전송한 결과 수신 신호가 뭐였다면 1이었을 때 송신 신호도 뭐였을 확률? 1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수신 신호가 1이었을 때 송신 신호도 1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바로 조건부 확률의 문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떤 확률부터 구해줘야 돼? 수신 확률 1이었을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수신 확률이 1이었을 경우는 두 가지예요. 자, 송신 신호가 0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송신 신호가 0이었는데 수신 신호가 1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송신 신호가 1이었을 때 바로 수신도 1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수신 신호 1로 받게 될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확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송신 신호 0이 나올 확률 송신 신호 0이 나올 확률은 0.4 즉 10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송신 신호 0이 수신 신호 1로 바뀔 확률은 0.05다 즉 100분의 5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송신 신호도 0이 돼야 되고 수신 신호도 1이 돼야 되니까 자, 두 사건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송신 신호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0.6 즉 10분의 6이고요. 그때 수신이 1로 될 확률은 0.95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95다. 이거 둘 다 돼야 되니까 두 개 확률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수신이 1로 될 확률인데 그것 중에서 바로 송신 신호도 뭐였을 확률? 1이었을 확률이다. 즉 요 녀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비율에 대해서 바로 얼마? 10 곱하기 4 더 곱하기 10분의 4 100분의 5 더하기 10분의 6 그 다음 곱하기 100분의 95분의 바로 누가 차지하는 비율? 1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95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조건부 확률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지워주고 5로 나눠주면 19, 여기 19, 그 다음 또 2로 나눠주면 2, 3, 3이 되니까요. 바로 얼마다? 바로 2에다가 여기 3 곱하기 19이니까 59분의 바로 57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간단하게 4번이 된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2번 문제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22번 문제도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중심이 5인 반원인 홀을 2등분하는 점을 M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먼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림들을 좀 옮겨보면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반원이 있었어요. 여기 안에 지금 자, 반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 있었고요. 지금 반원 위에 자, 지금 호의 전체 중심에 M이라는 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선분 OM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P는 어떤 점인지 모르겠어요. 자, P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자, P와 지금 OM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네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이 직선이 자, 반원과 만난 점이 각각 A점, B점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PM의 중점을 문제에서 Q다 라고 잡았네요. 중점을 Q다. PM의 중점이 Q고요. 그러면 Q점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OM의 수직이다. 자, 이 직선이 반원과 만난 점이 C점, D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D의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2고요. D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F다 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서 얘들아 PM의 길이는 몇 X다? 2X다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얘가 2X로 주어져 있다. 자, 이때 각각 사다리꼴 ABCD의 넓이 ABDC 자, 사다리꼴 ABDC의 넓이가 뭐다? 자, SX고요. 자, 이게 사다리꼴 ABDC의 넓이가 되겠고요. 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TX라는 녀석은 누구의 넓이냐면 사각형 바로 EFDC의 넓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 두 사각형의 넓이가 있을 때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분의 자, 이 사각형의 넓이의 극한이 얼마일까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극한값 한번 정리해 보려면 각각의 넓이를 X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반원이었냐면 1인 반원이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윗변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아랫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높이는 간단하게 X가 될 거고요. 자, 높이는 나와 있으니까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윗변 길이부터요. 자, 여기 OD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OD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길이는 OQ의 길이는 전체 1에서 X만큼 없어지면 되죠. 여기가 X가 되니까 자, 얘는 1-X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요 길이 자, DQ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DQ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얼마? 1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얼마? 1-X의 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누구의 길이? 바로 DQ의 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여기 있는 선분 DQ의 길이를 정리해 봤더니 이거 루트 얼마가 나오냐면 1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만나니까 2x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게 바로 얘들아 DQ의 길이고 그러면 CQ의 길이도 똑같죠. DQ, CQ의 길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윗변 길이가 일단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랫변 길이도 같은 방법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돼요. 자, 여기 OB를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자, 지금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자, 먼저 여기 OB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 반원의 반지름 1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OP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바로 여기가 2x니까 얘는 1-2x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여기 BP의 길이는 바로 루트 얼마가 되냐면 1-2x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요 넓이는, 얘들아,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걸 정리해 보니까, 자, 루트 마찬가지로 1 없어지고요. 4x-4x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네요.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조건들을 다 찾아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윗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았고 아랫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봤어. 마찬가지로 여기 BP의 길이랑 A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의 2배가 아랫변 길이, 이 녀석의 2배가 윗변 길이. 그러면 우리가 윗변과 아랫변을 먼저 더해주면, 자, SX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2배 누구다? 루트 2x-x 제곱 더하기 루트 4x-4x 제곱이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자, 사다리꼴이니까 곱하기 높이에 나누기 2만 해주면 되겠죠. 자, 높이는 근데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x가 되고요. 자, 나누기 2니까 그냥 2만 지워주면 됐죠. 자, sx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tx는 얘들아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바로 가로, 아까 사다리꼴의 윗변 길이였고 세로의 길이는 x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tx는 넓이가, 자, 가로의 길이 2배 루트 2x-x 제곱이었고요. 곱하기 세로의 길이만 해주면 되겠네요. 바로 sx, tx를 모두 다 구해봤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극한값, 자,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바로 누구분의 sx, 즉 x 곱하기 루트 2x-x 제곱 더하기 루트 4x-4x 제곱 분의, 분자는 누구냐면, 자, 2x의 루트 2x-x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시켜 봤더니 이거 0분의 0꼴이죠. 자,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의 극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냐면, 이거 분모 분자를 간단하게 루트 x로 나눠볼게요. 자, 분모 분자 루트 x로 나눠주면 여기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루트, 자, 2-x 더하기 루트 4-4x 분의 바로, 자, 2배 루트 2-x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놓고 x에다가 0 대입시켜주면 얘네들은 0에 수렴하고요. 그러니까 남는 거 바로 어디에 수렴하게 된다? 바로 얼마다? 2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4니까 2죠. 이것 분의 분자는 얼마다? 2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유리화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이거 유리화 시키면 분모 분자에 2 루트 2만 곱해주면, 자, 이거 분모는 합차 계산해서 2가 되고요. 2 지워주니까 정답은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문제 정답 간단하게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다. 이거 루트 2로만 한 번 더 묶어주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23번부터는 조금 더 이따가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